자, 지금부터는 이제 미분의 활용 과정을 들어갈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의 활용이에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수업을 듣게 하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지? 라고 하면 핵심은 바로 이 한마디예요. 중요. 바로 증가, 감소, 극대, 극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래프 그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트가 떨어지면 이건 식 정리로 푸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내용 정리를 해줘 라고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이제 증가와 감소를 설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점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 점 이퀄 뭐다? x 이퀄 a 이렇게 설명해 줘요. 지금 이것은요, 연결 동작 없이요, x가 a라는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뭐와 같다? 그러면은 얘는 바로 사진과 같을 거야. 뭐와 같다? 사진 한 장. 그래서 첫 번째는 f'a가 0보다 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당시의 델타 x분의 델타 y가 0보다 크대요. 다시 말하면 이거 뭐야 하면은 변화율의 근사값 이게 되겠죠. 극한값이니까 변화율의 근사값 이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f'a가 3이다 라고 하면 결국 극한값이 3이라는 거지 참값이 3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정리해 보면 어차피 3.00000000001 아니면 3 정말 3 아니면 2.9999999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엇을 판정하든 간에 어차피 네가 3에서 어라운드 범위를 잡아도 어차피 그 범위값 안에서는 양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양수네? 그럼 확실하게 이것은 뭐다? 변화율의 참값이 증가겠구나. 변화율의 참값이 양수니까 이거 증가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증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라는 말은 철저하게 점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f'a가 음수입니다 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것은 델타 x가 0으로 갈 당시의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얘가 음수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3과 같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0001 마이너스 3이냐 마이너스 2.999냐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다? 너 그래도 어차피 참값은 음수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소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한 장만 가지고는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가 뭐죠? 하면은 바로 f'a가 0이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0이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 f'a가 0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f'a가 0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참값의 내용은 뭐지 하면은 진짜 0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여기가 플러스 0.000000001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0.000000001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양수와 음수의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양수와 음수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참값의 부호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앞뒤에 대한 부호 판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한다? 참값에 대해서 판정할 수가 없겠다. 판정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극한값을 가지고서는 참값의 부호를 판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없다?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말 못한다 이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비유를 해드리면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그 앨범을 한번 꺼내봤어요. 그때만 선생님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다가 사진을 찍은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다가 선생님이 여기서 V자를 딱 하면서 V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착각! 찍었더니
아니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주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딱 착각 찍었는데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뭘 느낄 수 있어요? 아, 실례합니다 하고 내려가다가 이게 착각 찍힌 거죠.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다? 감소하는 중이구나, 내려가는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소 상태.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아 잠시만요 하고 올라가는 중이라는 걸 누구나 딱 보면 알 수 있죠. 아니, 설마 이렇게 막 한강 고수부위처럼 이렇게 지나는 아줌마들은 산에서까지 그렇게 하진 않겠죠. 맞아요. 얘는 올라가는 중, 얘는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럼 학생들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F'A가 0이라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착각! 선생님은 그 다음부터 계속 안 움직여요? 움직이겠죠. 선생님 여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에 왔는데 산에 와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다음 동작이 이게 올라가다가 찍은 거냐 아니면 내려가다 찍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중이에요, 내려가는 중이에요? 정답은 모르죠. 예, 이 다음 동작이 만약에 자 갈까 하면은 이거는 올라가다 찍힌 거고, 이 다음 동작이 이랬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내려가다 찍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A가 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혼자서는 판정할 수 없고 주변 상황을 판독해야 하지만, 주변 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판정할 수 있을 때, 증가와 감소를 말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증가와 감소를 말할 수 있다. 혼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상황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와,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에서는 그 하나의 값만 갖고는 판정할 수 없어. 하지만 두 번째로 이런 설명을 해줘요. 선생님, 그럼 구간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이거는 영상과 같은 거야. 동영상, 이게 되는 거야. 사진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야 하면은 연결 사진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F'X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됐어요. F'X가 0보다 큽니다. 저는 뭐죠? 그러면 이거는 증가라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둘. 모든 점에서 전부 다 양순이라는 것은 결국 각각의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변화율의 양순위가 계속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선생님, F'X가 음수입니다 라고 설명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죠? 하면 이것은 감소가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가끔씩 이렇게 말장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장난. 그래서 세 번째는 F'X가 0보다 작거나 크면 증가입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이것은 아니다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F'X가 0보다 작거나 크면 증가니?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아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제거하면 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참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면 요거 보세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이 뭐야 하면 F'X가 0보다 크든지 or F'X가 0이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뭐한다? 증가라고 말해주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중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상수함수라면, 결국 fx가 상수함수라면 이게 되는 거죠. fx equal c라고 하는 상수함수라면 어떻게 되니? 얘가 묻는 거예요. fx가 c 해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실수 전 구간에서 항상 0이, 항상 c잖아. 그럼 얘는 증가도 감소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예. 상수함수의 경우는 증가 감소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가 감소를 말할 수 없거든요. 자, 중요한 얘기 했죠?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니면 어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상수함수가 아니면 그때는 모든 구간에서 0 되는 게 아니고 잠깐 0 됐다가 그 다음에는 양수든 음수든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증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는 왜 안 돼? 하면은 상수함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함수의 요소를 제거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다항함수라면 1차, 2차, 3차, 4차 이런 다항함수가 된다면 이때는 내가 말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자, 요 점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f'x가 0보다 작거나 작으면 감소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참입니까? 정답, 이것도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방금 설명했던 위의 내용과 같기 때문이다. 이게 되는 거야. f'x가 0보다 작든지 혹은 같아야 한다는 과정인데 이와 같은 과정이 나왔을 때에는 이 내용이 위에 있는 상수함수와 맞물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살짝 올려서 만약 선생님 5번째인데 fx가 증가입니다.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공표를 한 거예요. fx가 증가함수거든요. 라고 설명했어. 그러면 이 설명은 뭐가 돼요? 이미 얘는 상수함수는 아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f'x가 뭐다? 0보다 커도 괜찮겠고 중간에 잠깐이지만 0 나오는 것까지도 허락을 해줄게. 이 뜻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0이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뭐야? 극한값이 0인 거지 참값의 부호가 0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fx가 x 3승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 함수값은 딱 0에서만 0이 돼요. f0만 0이다가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면 얘는 음수가 될 거고 얘는 양수가 되죠. 그러면 음수에서 0 됐다가 다시 양수가 하니까 이거는 증가가 맞죠. 하지만 f'x는 3x의 제곱 f'0은 뭐야? 그러면 0 나온단 말이죠. 그럼 0에서 멈춘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수에서 음수 넣어주면 음수, 0이면 0, 양수 넣어주면 양수. 즉 나는 여기서 올라가는 중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미분값은 뭐라 그래? 0이야. 변화율의 극한값이 0이야 하지만 참값은 분명히 이게 양의 부호였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잠깐이지만 f'x가 0이야 하지만 그 주변에서는 양수란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증가라고 말할 수 있어. 참값의 변화율. 변화율의 참값이 증가 감소를 판정하는 거지 변화율의 극한값이 판정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율의 극한값을 통해서 변화율의 참값의 부호를 판정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6번째. 만약에 fx가 감소함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때도 뭐 할 수 있다? f'x가 0보다 같거나 작아요 라고 말해도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과정 중에서 뭐가 빠져나갔다? 상수함수는 아니다 라고 이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때는 상대방이 상수함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에서도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다 라고 했다면 이 말은 참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보면 이 극대극소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극대극소 개념 설명은 되게 단순해요. 이미 앞에서 함수특강 때도 했고 우리가 앞에서 미분의 정의 설명할 때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극소가 뭐야? 라고 설명했어요. 극대와 극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해줘?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 주체가 뭐야? 라고 하면 함수가 하는 거예요. 현재 보면 해석은 누가 해줘? 라고 한다면 이거는 함수가 하는 거예요. 함수 fx.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저 함수의 극대값, 함수의 극소값은 누가 표현하냐면 함수가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 f'x로 하는 게 아니고 함수가 fx가 증가, 우리가 극대야 극소야 라는 표현은 함수 갖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을 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게, 연산 또는 표현을 하는 게 바로 f'x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의 주체는 누구다? 바로 함수 fx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 극대인데 라고 설명해줘요. 극대라는 것은 우리가 남극하면 뭐야? 남쪽으로 갔을 때 갈 수 있는 끝 부분을 남극이라 하고, 북극 하면 북쪽으로 올라갈 때 거의 끝부분이 어디야? 하면 그게 북극이잖아요. 극대는 올라갔더니 제일 큰 값, 그게 극대. 내려갔더니 제일 작은 값, 그걸 극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소값은 아니고 골짜기 값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극대라는 표현이 뭐야? 라고 하면 y는 fx가 와서 설명해 줍니다. 나야? 뭔데? 내가 fx인데 극대면 이렇게 생겼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 뜻인 거예요.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때 여기를 뭐라고 그래? 하면은 바로 극대라고 하자. 그러면 설명하는 게 야 fx가 어땠니? 라고 질문하면요. 함수 fx가 뭐라고 그래? 극대값은 말이다.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가는 그 터닝 포인트를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 fx가 증가해서 감소 넘어가는 그 순간, 찰나의 그 순간, 이것을 나는 극대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증가했고 나 여기서 감소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간다 라고 fx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순간이 뭔데? x equal a.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한글이잖아, 한글. 그러니까 이걸 숫자나 부호로 설명하듯이 이걸 수식으로 표현해 주면 안 돼?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나니까 그러네? 그러면 이거를 부호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바로 f'x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증가는 f'x에서는 양수라고 한다? 감소는 f'x가 음수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양수에서 음수로 가더라 라고 수식 기호를 바꿔주는 게 f'x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가려면 뭘 거쳐가야 돼? 바로 0을 지나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 핵심은 뭐야? 하면은 중요 포인트는 바로 부호 바뀜이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 바뀜이 있니?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0이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0이라는 건 양수에서 음수로 가려면 한 번은 뭘 거쳐야 돼? 0을 거쳐야 한다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0을 지나야 부호가 바뀌지 이 뜻인 거예요. 하지만 0이 되더라도 그렇다면 앞뒤에 있는 부호 판정을 꼭 해달라는 얘기예요. 앞뒤 구간의 부호 판정은 필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앞뒤의 부호 판정은, 부호 확인은 필수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제 용어 정리하는데 중요할 것은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애들이 극대값 그러면 x equal a 라고 외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극대값은 철저하게 누구냐면 y 값인 거예요. 알았죠? 극대값은 뭐다? y 값. 그러니까 이 얘기는 f a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껏 잘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x equal a 라고 쓰면 안 돼요. 극대값은 y 값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극소라는 걸 보는데 극소는 누구야? 그러면 함수 상태를
함수가 공개를 해야 돼요. 극소야. 아, 내려왔다가 올라갔구나. 내려왔다가 올라갔구나. 맞아요. 저 내려왔다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여기가 x 이퀄 a겠네. 아, 여기를 b라고 할게요. x 이퀄 b겠네. 그러면 너 상태가 어때? 라고 하면 나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어요.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감소했다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표현해봐. 그러니까 함수 fx가 어떻게 됐냐면 감소해서 증가로 넘어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극소값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바꿔줘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뭐가 돼? 하면 f'x라는 애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뭐야? 하면 중요 핵심은 바로 부호바뀜이 있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부호바뀜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여기 0이 나오는 것은 어부질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것은 꼭 우리가 뭐야 한다? 앞뒤의 부호를 확인을 꼭 해줘야겠구나. 앞뒤의 부호 확인은 필수구나 이게 되는 거죠. 확인 필수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주의. 여기도 마찬가지죠. 극소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 극소값은 철저하게 y값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fb라는 값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설명해 줄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야? 그러면 앞뒤의 부호 확인이 필수구나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꼭 뭐야 한다? f'x의 그래프 그린 후 부호 판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말뜻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절대 식으로 풀 수 없고 그림을 꼭 그려야 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교과서나 개념서는 해설지를 전부 다 만들려다 보니까 그래프보다는 전부 식정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 과정이죠. 그러면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서 심화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잘 봐두세요. 심화. 살짝 선생님 칠판을 좀 지울게요. 이렇게. 좀 크게 써가는 게 낫겠죠. 심화가 뭐야? 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 심화. 잘 봐두세요. f'x가 0인데 0이지만 극값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해줘요. 이게 뭐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부호 바뀜이 없다 이 되는 거예요. 부호 바뀜이 없다. f'x의 부호 바뀜이 없다 이 되는 거죠. f'x의 부호 바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x가 ax의 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예요. 그러면요, 얘를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죠? 3a의 x의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이요.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그래프 개형은 세 가지로 바뀝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요 f'x를 그렸더니 축과의 글점이 이렇게 두 번 나오네 하면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축과의 글점 몇 번? 두 번이 나온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요, 잘 보시면 f'x가 양수형 음수, 음수형 양수예요.
그 뭐예요?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증가, 정지, 감소. 여기서 나 극대를 갖는구나 라고 설명되고요. 또 마이너스 0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감소, 정지, 증가. 나 극소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극소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는 극값이 있다가 되는 거야. 극값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f'x가 얼마 나왔어? 0 나왔습니다. 0 나왔죠. 이렇게. 그런데 양옆에 부가 플러스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증가, 정지처럼 보이다가 증가하죠. 증가, 정지처럼 보이다 증가하죠. 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값이 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문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이 됐을 때 아무래도 부호 판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명을 하게 되면 f'x가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부호가 전부 다 양수니까 계속 이제 순수하게 증가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하지만 극값은 없겠구나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예,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명도 이어집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이제 수능보다는 내신 과정이 잘 나오는 건데 미분불능이지만 fx가 연속이지만 미분불능일 때 극값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 설명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연속이지만 미분불능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은 f'x가 0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and 현재 극값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어떤 게 있죠?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절대값 함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 절대값 x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결국 중요한 건 0이다가 아니고 증가함수예요. 현재 얘를 그려주면요, 이런 식의 절대값 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죠? 라고 하면 여기는 y는 x다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어떻죠? 하면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물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당연히 불일치하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았을 때 이걸 가지고 f'x의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해보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그림을 그려줄 거고 fx가 0보다 큰 쪽은 y는 x이기 때문에 여기는 1이다 라는 값을 줄 거라는 거예요. 물론 0일 때 값은 없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전 단계는 뭐가 나왔어요?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그 후 단계는 플러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음수에서 양수로 갔네요. 이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연속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린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무슨 값? 아, x는 0에서 극소값 f0을 갖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f'x가 0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극값이다. 결국 극값은 fx가 얘기하는 거지 f'x가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f'x가 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f'x의 부호 바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봤을 때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그 하나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요 3번은요,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꼼꼼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냐면, 세 번째는 3차 함수 fx 구하기예요. 3차 함수 fx 구하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전제조건을 깔아볼게요. 일단 a가
전제 조건으로 0보다 크다는 전체 내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fx가 ax의 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일 거야. 예. 그러면 f'x는 3a의 x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일 거야. 라는 건 아시죠? 방금 설명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확장합니다. 경우의 수를 만드세요. 첫 번째, f'x가 어때? 라고 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돼? 그러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됩시다. 그러면요, 요걸 고스란히 한번 갖고 내려와 볼게요. 고스란히 갖고 내려오시면요, 나는 뭐란 얘기야? 알파까지는 증가했다가 베타까지는 계속 감소해. 베타부터 넘어가면 다시 또 뭐가 돼? 증가해. 맞아. 이게 바로 y는 fx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알파에서 뭐 나왔어? 0 됐고 베타에서 0 되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알파와 베타에서. 그러면 이런 개형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밑에 있는 건 f'x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은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접한다가 있겠죠. 두 번째는 f'x가 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그림도 똑같이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이때는 전부 다 양수, 음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이런 그림 나왔죠? 여기는 양수, 0, 양수기 때문에 계속 올라왔다가 쓱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이 y는 fx긴 한데 알파라는 점에서 뭐 했다? 아, 이거 삼중근 긋듯이 이렇게 미분값이 0 나오는 순간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f'x가 그래프가 어때? 라고 하면 공중에 붕 뜰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양수, 양수, 양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쓱 하고 올라갈 거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능을 공부할 때 반드시 꼭 기억할 게 3차 함수의 식을 구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컨셉을 보면 항상 이렇게 경우의 수를 둬서 이 세 개 중에서 되는 게 누구고 안 되는 게 누군지를 발라내야 되는 그런 설정이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 후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이어집니다.